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4장 유도 전동기까지 이제 배웠고, 자, 이번 시간은 자, 5장에 교류 정류작이에요. 교류 정류작이에요. 교류 정류작이는 우리가 자, 내용만 좀 같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출제, 우리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출제가 어떻게 한 문제가 나오면 좋고, 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경향을 좀 본다면 여기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더라고요. 산업기사 정도에서 또 기사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내용만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간단한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장. 자, 5장에 교류 정류작이죠. 크게 교류 정류자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거? 교류 정류자 전동기와 교류 정류자형 여자기로 나눠지는데 우리 이제 전동기 부분만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에 교류 정류자 전동기에 이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자, 1번에 이제 분류 중에서 우리 분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옵니까? 속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속도 기전력. 자, 1번을 보시자고요. 자, 속도 기전력은 뭐냐? 우리 직류 발전기 배웠고 직류 전동기 배웠습니다. 그죠? 직류 발전기에서는 우리 이를 뭐라고 했어요? 유기 기전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전동기에서는 뭐라 했어? 그걸 우리는 역기전력이라고 했죠. 역기전력. 마찬가지. 자, 속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류장에서 자, 전기자 권선이 자,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함으로써 어떻게 자속과 세교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기전력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때 우리 정류자기에서는 이걸 유도기전력 또는 뭐 역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떻게 속도기전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속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이는 자, 똑같아요. 우리 어떻게 구했어? 자, 직류 전동기나 직류 발전기에서의 역기전력이나 유도기전력 어떻게 구했습니까? A분의 Pg의 파이의 자 60분의 M 볼트만큼 만들어진다라고 우리 배운 적 있어. 그죠? 마찬가지예요. 속도 기전력도 요놈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속도 기전력 2는 자 A분의 Pg의 파이의 자 60분의 M 볼트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 루트 2분의 1의 A의 Pg의 뭐 GM 파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지금 최대값으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뭘로 했어? 시료값으로 표현을 했다. 그 옆에 시료값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상수에 의한 분류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수에 의한 분류를 하는데 크게 자 나눠 볼게요. 자 교류 정류자기에는 자 어떻게 이제 직권이 있고요. 또는 자, 분권 있어요. 우리 직권, 분권 어디서 배웠어? 오로지 직류기에서 공부를 좀 한 것 뿐이지. 그죠? 자, 이 직권도 어떻게 했지? 자, 분권도 어떻게? 자, 어떻게 나와? 단상이 있고요. 단상이 있고, 자, 3상으로 나눠져 있고요. 분권도, 자, 단상과, 자, 3상으로 나눠지죠. 이때, 자, 단상에는 어떤 게 있어? 직권, 정류자형 전동기가 있고요. 직권, 정류자, 전동기. 우리 지금 직권하고 분권을 가지고 크게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어디서 들어봤어? 유도 전동기 할 때 들어보셨죠? 반발, 자, 정류자, 자, 전동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자, 3상, 직권, 자, 정류자, 자, 전동기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직권의 정류자 전동기예요. 단상과 3상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 다음에 분권은 단상과 3상으로 나눠지는데, 자, 단상은 뭐가 있냐? 자, 분권, 자, 정류자, 전동기로 나눠지고요. 자, 3상은 3상, 분권, 자, 정류자, 자, 전동기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재에 이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자, 특성에 의한 분류인데, 뭐, 정류자형 저주파 발전기가 있고요. 주파수 변환기가 있고, 자동 진상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에 관련된 분류는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고,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의 자, 유도 기전력과 역 기전력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하나하나씩 특징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징을. 자, 봅시다. 단상 중에서도 어떤 거? 직권 정류자 전동기야. 자, 단상, 직권, 자, 정류자 전동기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따져나가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움 없다. 자, 첫 번째. 자, 계좌극의 자속이 정연적으로 교본함으로, 맞죠? 교본작이지, 교류이기 때문에 교본함으로 철선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전기자뿐만 아니라 계좌 부분까지 성층철심으로 하더라. 자, 어떻게? 성층철심으로 하더라. 어디 부분까지? 전기자뿐만 아니라 계좌까지. 자, 두 번째. 전기납이 계좌 본선의 리액턴스 강화 때문에 자, 역률에 따라서 출력이 매우 저하한대요. 맞죠? 리액턴스 성분 때문에 뭐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는데 리액턴스 강화 때문에 자, 역률에 따라서 출력이 매우 저하한다. 그러므로 계좌 본선의 권수를 작게 하여 자, 뭘 작게 하더라? 자, 인덕턴스를 권수를 작게 하게 되면 인덕턴스 작아지겠지. 자, 해서 자, 중요한 게 있지. 그래서 우리가 뭘 쓰자? 계좌를 약하게 준다는 거죠. 약계좌 강정기자형을 써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자 본선수를 크게 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게 되므로 정류가 곤란해지고, 맞죠? 왜? 전기자 본선수를 크게 하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을 전기자에서 나오는 자속이 감소시킴으로써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일어난대요. 근데 어떻게? 전기자 본선수를 크게 하니까 어떻게 전기자 반작용이 더 크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정류가 곤란해지겠죠. 자, 전기자의 리액턴스 강화가 커져서 역률에 따라 출력이 저한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자, 뭘 쓰더라? 네, 세 번째. 보상 권선을 쓰더라. 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전기자 코일과 정류자 편 사이의 접속에 자, 고저항의 도선을 사용하여 단락 전류를 제한하더라. 맞지? 전기자 코일과 우리 직류 생각하시게 되면 정류자 편 있죠. 전기자 코일 사이에 자, 고저항 도선을 집어넣대. 자, 고저항 도선을 집어넣어서 뭐 방지하자? 단락 전류를 제한을 시키자. 단락 전류. 자, 제한을 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자, 기전력의 전류와 동상으로 유기되므로 속도가 증가할수록 역률이 개선되므로 어떻게? 자, 다섯 번째. 자, 회전 속도가 자, 증가할수록 뭐가 된대? 자, 역률이 자, 개선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회전 속도를 항상 증가를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역률 개선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약계자 강정기자형을 쓰면서 우리가 보상구선으로 대책을 쓰면서 자, 어떤 게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자 해서 역률을 개선시키자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우리 지금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삼상 직권으로 나오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반발 정류자 전동기 단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자, 단상에 반발 자, 정류자 자,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더 봐보시자고. 자, 어떤 거냐면 이 단상 반발 정류자 전동기 어디서 들어보셨어? 유도 전동기에서 들어보셨죠?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 그죠? 반콤 분쇄 우리 많이 했잖아.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한다면. 그죠? 반발 정류자 전동기가 왜 기동 토크가 컸어요?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단락을 시켜볼 수 있으니까 기동 토크가 컸겠지. 그래서, 브러쉬를 자, 뭐 단락하여 브러쉬를 이동시킴으로써
브러쉬를 자 이동시킴으로써 어떻게 속도 제어가 자 가능하더라라는 게 단상 반발 정류자 전동기예요. 근데 자 여기서는 자 시험 문제 또 뭐가 나오냐면 단상 반발 정류자 전동기에서는 우리가 자 이런 특징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종류에 대해서만 좀 보시자고요. 반발 정류자 전동기의 종류. 첫 번째 어떤 게 있어? 아트킨 손형이 있어요. 아트킨 손형 전동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트킨 손형, 그 다음에 톰슨형. 자, 톰슨형 전동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대리형 전동기.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만 기억하자. 아트킨손형, 톰슨형, 대리형은 뭐다? 단상 반발 정류자 전동기의 종류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다음 중 단상 반발 정류자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옵니다.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한 27, 8문제 정도 있죠. 그런 거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자 이제 세 번째 삼상. 이제 우리 삼상 자 직권 정류자 자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자 중간 변압기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변압기. 이 중간 변압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또 중요하죠. 자, 뭐냐면 이 중간 변압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1, 2, 3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전압을 쉽게 바꿀 수도 있고요. 전동기 특성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료 건수비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시자고. 첫 번째, 전원 전압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류에 알맞게 회전자 전압을 선택할 수 있더라. 회전 전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더라. 두 번째, 중간 변압기의 건수비를 바꾸어서 자, 건수비 바꾸어서 뭐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전동기의 자, 특성을 조정하더라. 건수비 조정하게 되면 전동기 특성 조정할 수 있겠지. 전압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직권 특성이기 때문에 경부하에서는 속도가 매우 상승하나. 맞죠? 자, 경부하 시에는 어떻게? 속도가 상승하는 건 맞아. 속도가 상승하더라. 왜? 자, 요거 이해가 안 되면 뭘로 가야 돼? 직류 발전기나 직류 전동기의 특징 보셔야 돼요. 직류 전동기의 특징. 토크와 회전 속도의 관계. 자, 회전 속도가 매우 상승하나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여 그 철심을 포화하도록 하면 자, 뭘 쓸 수 있더라?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더라. 속도 제한. 자, 중간 변압기를 쓰는 이유죠. 그래서 자, 이런 중간 변압기를 쓰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 이제 뭐가 나옵니까? 교류, 단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교류, 자, 단상이 되겠죠. 우린 지금까지 다 뭐 있어? 직권에 관련된 거 했어요. 직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분권에 관련된 거 하셔야겠지. 분권. 교류, 단상, 분권, 자, 정류자, 자, 전동기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알아보시자고요. 자,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자, 교류,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토크의 변화에 대한 속도의 변화가 매우 작아, 분권 특성의 정속도 전동기인 동시에 교류, 가변속도 전동기로서 널리 사용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 자, 정속도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자, 가변속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네. 그죠?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뭐가 있어? 이제 단상 있으니까 삼상 있겠지. 삼상, 분권, 자, 정류자, 자, 전동기에 대해서 보시자고요. 자, 우리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실하계 전동기 또는 실하계 모터라고 많이 해요. 실하계 모터. 그럼 실하계 모터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실하계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기동도 할 수 있고 제어도 할 수 있고 뭐 정지 기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실하계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실하계 전동기라고 하는 건 뭐야? 자, 브러쉬 이용해서 어떻게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거예요. 속도 제어도 가능하고 속도 제어도 가능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기동 제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뭐가 될까? 속도 제어, 기동 제어, 그 다음에 정지 제어, 정지 기능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실하계 전동기예요. 근데 실하계 전동기는 뭐다? 다른 말로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권과 분권에 가지고 있는 정류자 전동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크게 지금 봤어요.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대해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발 정류자 전동기는 우리 뭐만 종류만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직권이었고, 이제 직권에서 단상이었고, 삼상은 어떤 거 있어? 중간 변압기를 쓴대. 직권에서는 이 중간 변압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전압 조정할 수 있고, 시력 권수비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압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지. 그런 특징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가 이제 직권이었고, 분권에 대해서는 분권은 다 뭐야? 정속도나 가변속도, 속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다더라. 근데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더라? 실하계 모터, 실하계 전동기라고 한다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제가 5장 교류 정류자기 시간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